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라운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오늘은 성과 코칭 1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쇼츠를 뒤적거리는 시간이 늘어난다거나 어떤 일에 집중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도파민 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성과 코칭은 도파민 중독 그리고 도파민 디톡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과 코칭 17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거나 보상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할 때 다량으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선 기분이 좋아지고요. 집중력이 높아지고 삶에 의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흔히 행복의 호르몬, 동기부여의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도파민 외에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이나 엔도르핀 등이 있습니다. 자, 도파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고요. 적절하게 분비되면 성과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또 빠르게 분비되거나 부족해질 경우 우리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도파민은 보상과 처벌에 함께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고통 모두에 관여하는 물질인 셈입니다. 저울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쪽에는 쾌락, 한쪽에는 고통이 올라가 있는 저울 말입니다. 자, 이 저울은 자기조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커지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죠. 일종의 항상성이 작용하는 셈입니다. 도파민이 다량 분비되면 인체는 도파민 수용체를 줄여 우울감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거와 똑같은 크기의 자극을 얻을 수 있는 행복의 크기가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과거에 느꼈던 만큼의 행복을 느끼려면 더 큰 자극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최근 우리는 쉽고 빠르게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일들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은 어렵고 느린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일을 도전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취감을 맛본다거나 아니면 외국어를 마스터한다거나 이렇게 일정한 시간, 꾸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또 도파민이 생기는 그런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쉽고 빠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동영상, 쇼폼 콘텐츠, SNS 등처럼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뇌를 자극해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는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 중에 최근 우리는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쉽고 빠르게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방법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렵고 느린 방법 역시 우리가 충분히 추구해야 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점차 멀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어렵고 느린 방법은 굉장히 지루한 과정을 거치고요. 오랜 시간 동안 시간과 열정, 그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쉽고 빠르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고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일을 하기에는 점차 어려워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이나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과업들은 바로 그 느린 길을 선택했을 때 얻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흔히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기쁨을 추구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도파민 중독이라는 표현을 삽니다. 하지만 도파민 중독이란 말은 의학적으로, 학술적으로 검증된 용어는 아닙니다.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쉽고 빠른 재미를 추구하는데 익숙해진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도파민의 중독이라는 말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독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등 어떤 행위와 함께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됐을 때 우리가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은 그런 일반적인 어휘 사용에는 적절한 단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파민 중독이란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략
뭔가 쉽고 빠르게 재미와 기쁨을 추구한 현상을 거기에 익숙해진 상태를 도파민 중독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도파민 중독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점 커지면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한 행동을 줄이는 도파민 디톡스에 대한 관심도 최근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디톡스가 성과 향상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오피니언들이 제기되면서 점차 더 도파민 디톡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자, 오늘은 그 도파민 디톡스 하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우선 내가 도파민 중독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자각했을 때 내 현재 상황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행동들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빠르고 쉬운 길, 그러니까 빠르고 쉽게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점차 줄여나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극적인 그리고 짧은 컨텐츠 소비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쇼폼 컨텐츠를 보는 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 약간 약간 심심하고 약간 단조롭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자, 세 번째는 멀티태스킹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최근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켜놓고 일하는 습관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혹자는 그래야지 일에 집중이 된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일견 타당한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할 때는 뭐 이런 방법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고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해야 할 때는 오히려 이런 방법은 우리 뇌의 기능 일부를 제한함으로써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기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보다는 싱글 태스킹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 자, 어렵고 느린 방법, 어렵고 느린 길로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을 자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결과가 나온 일이 아니라 최소한, 정말 최소한 2주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집중을 해서 성과를 얻어내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서 느껴지는 그 성취감으로 어떤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방식으로 도파민을 분시키고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점차 늘려나가는 거죠. 네. 이러한 도전들, 최소한 2주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지만 성과를 낼 수 있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시도해 보는 것.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젝트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마이크로 프로젝트를 찾아서 시도해 보는 그런 경험들을 점차 늘려가는 것이 도파민 디톡스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4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행동에 옮기기에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쉽고 빠르게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거기에서 어떤 재미와 쾌락을 느끼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겠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시도하신다면 도파민 디톡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성과 향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4가지 도파민 디톡스 방법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내가 도파민 중독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객관적으로 나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고요. 두 번째, 빠르게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그런 자극적인 그리고 빠르고 쉽고 굉장히 시간이 짧은 그런 쇼폼 콘텐츠 소비를 줄여보는 것,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굉장히 심심한 시간을 늘려보는 것, 그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는 멀티태스킹보다는 싱글 태스킹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렵고 느린 방법으로 성취감을 경험해보자. 그러니까 최소 2주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 성과를 내는 일들, 그런 마이크로 프로젝트들을 시작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도파민 디톡스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면서 오늘 성과 코칭 17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